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님은 할머님 뒷담화를 끝도 없이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니들 할머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음식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있어. 진짜로 그렇게 독한 사람은 보다 처음 본다니까. 엄마, 세연이도 있는데 그만 좀 해. 내가 못할 말했어? 뭘 그만해. 니들 할머니가 말이야, 해도 너무했지. 밥 먹을 때도 나한테는 다 식어빠진 찬밥만 주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니까. 할머니 뒷담화를 하면서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치가 떨린다는 말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말이야, 괜히 니들 할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노인네가 악독해도 너무 악독했어. 시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할머님 뒷담화를 했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의 말을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이 며느리로서 그토록 차별을 받았다며 뒷담화를 하던 시어머님 또한 며느리인 저를 악독하게 차별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을 철저히 숨겼던지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맏며느리였으니 가족들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결혼 전 남편이 자랑스레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엄마가 전에 시집살이를 워낙 많이 당하고 사셔서 아마도 며느리한테는 절대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실 거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는데? 엄마 말로는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 고기 반찬이라도 하는 날이면 할머니가 어떡하든 며느리한테 안 주려고 안간힘을 쓰셨다나 봐.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킬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진짜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사실 난 조금 걱정하고 있었거든.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무래도 내가 맏며느리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 내 친구들 중에도 맏며느리가 있는데 맏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시어머님들도 많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럴 깜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태산이었거든. 제가 걱정스레 말을 하자 남편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 안 그럴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혹시나 엄마가 그러면 내가 중간에서 역할 확실하게 할게. 진짜지? 약속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나만 믿으면 돼. 남편이 큰 소리를 치는 모습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님이 본 모습을 철저히 숨겼기에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님 말을 전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아버지가 장어를 엄청 좋아하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잘 아는 곳에서 장어를 사다 드시는데 내일 아버지가 장어 사오신다고 본거로 오라고 하네. 진짜? 나도 장어 엄청 좋아하는데 잘됐다. 그니까 말이야, 그 집 장어 맛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 근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낚시 가실 일이 있으면 어쩌다 한 번씩 들렀다 사오시는 거라 자주 먹긴 힘들거든. 내일 가면 많이 먹어. 남편 말에 설레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다음날 함께 시댁으로 갔는데요. 그날따라 시어머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뭐야, 왜 둘이 같이 왔어? 엄마야말로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인데 당연히 같이 오는 게 맞는 거지. 내 말은 너한테만 전화를 했는데 네 처는 왜 데리고 왔냐는 말인 거잖아.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결혼했으니까 같이 왔지.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설마 며느리한테 장어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급히 표정을 바꿨어요. 얘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니들 할머니인 줄 알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엄마 표정 보고 살짝 의심할 뻔했어. 아니, 의심할 걸 의심해야지. 내가 니들 할머니 같은 줄 알아? 시어머님이 힘껏 남편 등짝을 날리다가는 다시 싸늘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은 제가 온 곳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님 옆에서 창살인 것을 도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님이 저를 베란다로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건너편에 내 동생이 사는데 저번에도 말해서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동생한테 장어를 좀 나눠줬더니 귀한 양주가 있다고 가지고 가라고 하지 뭐니. 내가 주소 알려줄 테니까 네가 좀 가지고 와야겠다. 저 혼자요? 그이랑 같이 다녀올게요.
됐어.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뭘 같이 간다고 그래. 지금 남자들끼리 한참 술판 벌어졌는데 네가 데리고 가면 분위기가 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모른 척하고 너 혼자 다녀오는 게 현명한 거야.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그 정도 아량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얼른 조용히 다녀와라. 아파트 동이랑 호수는 내가 문자로 보내놓으마. 시어머님이 등을 떠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홀로 집을 나섰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선 시어머님이 알려준 아파트로 가서 벨을 눌렀더니 안에서 사람이 나오긴 했지만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알려주신 주소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뭐? 주소가 잘못됐다고? 네, 벨을 눌렀는데 잘못 찾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래? 몇 동 몇 도로 갔는데 그래? 너 3원 아파트로 간 건 맞지? 네? 3원 아파트라니요. 어머님이 3부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다고? 일을 어쩐다니. 내가 잘못 알려줬나 보네. 3원 아파트니까 얼른 가봐라. 그럼 나는 바빠서 이만 전화 끊으마.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시어머님이 알려준 아파트로 갔는데요. 이번에는 정확히 갔음에도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인지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맞게 왔는데 안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아무도 없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내가 동생한테 전화를 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라.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앞에서 시어머님 전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음에도 강간무소식이었기에 제가 다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이모님께 연락해보신 거예요? 이런,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한다는 게 깜빡했지 뭐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들 이모가 계속 기다리다가 네가 안 와서 나갔다지 뭐니. 네? 그럼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어쩐다니. 그냥 와야 할 것 같구나. 그나저나 이왕 나간 김에 필요한 것 좀 문자로 보내놓을 테니까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와야 할 것 같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동안 자리를 비운 것을 눈치챘던 것인지 잠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어머님 심부름 나와 있어. 심부름이라니, 그럼 나도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 그랬어. 자기는 오랜만에 아버님이랑 도련님이랑 술 마시길래 그냥 나 혼자 나왔어. 금방 들어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짐이 많으면 내가 마중 나갈까? 지금 어디야? 괜찮아. 그렇게 무거운 정도는 아니야. 아니, 엄마는 갑자기 왜 심부름을 시키고 그래?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사서 시댁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시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도 장어 엄청 좋아하는데 하필 지금 이런 심부름을 시키고 그래. 나간 김에 사오라고 한 것뿐이구만 뭘 난리야. 엄마, 이런 것도 시집살이라면 시집살이인데 몰라서 그래? 그 와중에 니 쳐준다고 장어 안 먹고 빼놨으면서 심부름 좀 시킨 거 가지고 유난을 떨어대고 있어. 이 사람도 장어 엄청 좋아하는데 당연히 남편이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수민아, 내가 장어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이리 와서 얼른 앉아. 난 괜찮은데 그냥 먹지 뭐하라 그랬어. 자기도 장어 좋아하는데 계속 안 보이길래 안 먹고 남겨놨어. 장어가 아주 맛있어. 얼른 이리 와서 앉아. 남편이 해맑은 표정으로 저를 식탁에 앉혔고 시어머님이 뭐 씹은 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이 일부러 저를 내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국 며칠 뒤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어요. 지영아, 내 말 한번 들어볼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사실은 며칠 전에 시어머님이 장어를 먹으라고 해서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말이야.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지영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장어를 먹을 때가 되니까 심부름을 내보냈다 그 말인 거야? 그렇다니까. 딱 맞춰서 그러는 게 영 이상한 거 있지. 거기다 이모님 사시는 주소도 잘못 알려줬고 다시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집에 사람도 없었고 말이야. 맞아. 거기다 오는 길에 마트에서 뭘 잔뜩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더라니까. 그렇게 심부름까지 하고 돌아갔더니 남편이 나 먹이려고 장어를 다 안 먹고 빼놨더라니까. 그래서 그거 먹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잡아먹을 듯이 나를 노려보더라고. 뭔가 느낌이 쎄하지 않아? 아님 내가 오버하는 건가?
오바는 무슨 오바야. 뻔할 뻔짜구만. 뻔할 뻔짜라니? 니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그 장어 주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니네 시어머니 완전 지능적으로 시집살이를 시킨다? 지능적이라니? 제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지영이를 바라보자 지영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대부분은 며느리가 못 먹게 풀떼기만 밀어주면서 넌 이것만 먹어라 그러거나 장어는 남자한테 좋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너는 먹지 마라 이런 유치한 방법을 쓰기 마련이거든. 근데 니네 시어머니는 진짜 지능적인 방법을 쓴 거잖아. 너를 밖으로 내보낼 생각으로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 내가 볼 때는 시이모님은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을 확률이 아주 높아. 한마디로 그거 알고 너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고 말이야. 에이 설마 그건 너야말로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요즘은 시집살이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변한 만큼 시집살이도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어. 우리도 얼마 전에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시어머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심부름을 시키다니. 그니까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나보고 가지고 오라고 한다든지 맥주가 떨어졌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한다든지 반찬 리필을 해오라고 한다든지 진짜 쉴 새 없이 시켜 먹더라니까. 근데 니네 시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보다 더 지능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우리 남편도 처음에는 내 편 들어주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고 짜증을 내더라니까. 근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들을 상대로 며느리 힘들게 하는 방법 같은 걸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지영이가 혀를 내두르는 모습에 더욱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생각도 지영이 생각과 같았으니까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의 엽기적인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님은 시할머님께 받았던 나쁜 악습들을 며느리인 제게 똑같이 행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그 악습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에는 시어머님이 제 꾀에 스스로 넘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은 시아버님 생신으로 한우 전문점에 갔는데요. 그날 식사는 우리가 사드리기로 하고 갔습니다. 사실 결혼 후 제 생일날 시아버님이 제게 용돈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마음이 감사해서 가격이 조금 비싼 곳이긴 하지만 맛과 품질이 검증된 곳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던 시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었고 음식을 주문하고 제가 한우를 구우려고 하자 시어머님이 시누이 등을 툭 치며 말했어요. 네가 막내인데 네가 구워야지. 그렇잖아도 내가 구우려고 했거든. 언니 제가 구울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집안에서 제가 제일 막내인데 당연히 제가 구워야죠. 작은 오빠랑 제가 고기 구울 테니까 언니는 많이 드세요. 사실 이런 비싼 한우를 먹는 것만 해도 황송한걸요? 시누이는 성격이 좋기로 유명했기에 농담까지 하면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시어머님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이 나서서 저를 배려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시누이에게 한우를 구우라고 재촉까지 하는 모습이 약간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한우가 익어갈 무렵 다 같이 먹으려고 하던 찰나에 시어머님이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말을 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어머님 어디 아프신 거예요? 연기 때문에 그런지 머리가 핑 도는 게 어지럽네. 잠깐 밖에 좀 나가서 바람 좀 쐬다 와야 할 것 같다.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누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엄마 나도 같이 나가. 넌 고기 구워야지 따라오긴 어딜 따라온다고 그래. 넌 앉아서 고기 굽고 있고 수민이가 나 좀 부축해다오. 시어머님이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의 뻔한 속셈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한우 먹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기에 그런 꾀를 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때쯤은 이미 시어머님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같이 나갔다 올래?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무래도 저보다 아들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식사 때마다 저랑 같이 나가자고 하시는데 나가시면 별말도 없이 그냥 걷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들이랑 나가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너 지금 나 돌려가는 거냐? 아니요. 제가 감히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다만 정중하게 조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날따라 저도 지지 않고 말을 이어가자 시누이도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언니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 그동안 할머니 험담을 그렇게 나더니 엄마는 새언니한테 더 심하게 했잖아. 그러게 내가 앵간히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지금 나 어지러운 게 아니라 새언니 고기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했어. 당신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우리 어머니 욕을 그렇게나 있으면서 어쩜 하는 짓이 똑같을 수가 있어? 아니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지. 사실 우리 어머니는 여자들은 그래야 한다고 그 시절 다들 그렇게 배우고 자라서 그런 거고 나중에는 당신한테 진심으로 사과도 하셨잖아. 그 외에는 절대 차별도 안 하셨고 말이야. 근데 당신이 하는 행동은 우리 어머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심해. 당신이 우리 어머니가 악독하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찬밥 남았다고 찬밥 같이 먹자고 한 거랑 고기 반찬을 내 쪽으로 밀어주신 거밖에 더 있었어. 근데 그것도 당신 성격이 지랄 맞아서 당신이 직접 앞으로 끌어당겨서 보란듯이 먹었잖아. 근데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당신이 힘들었겠다 싶어서 편을 들어줬던 건데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악독한 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지러우면 고기 먹지 말고 당신 혼자 나가서 걷고 오던지 해. 우리는 맛있는 한우 먹고 있을라니까. 얼른 먹자꾸나. 시아버님의 말에 다 같이 식사를 했고 결국 시어머님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간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악을 써댔는데요. 시어머니를 개망신 주니까 아주 신나지? 기분이 아주 째지지? 어머님, 계속 이런 식이면 통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감히 시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겠다 그 말인 거야? 죄송한데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전화 먼저 끊겠습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서 베어먹은 버르장머리야? 시어머님이 고래고래 악을 써댔기에 제가 전화기를 남편에게 건넸는데요. 엄마, 지금 수민이한테 욕한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다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욕을 하긴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래? 수민이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 있으니까 당연히 녹음이 다 됐겠지. 엄마가 욕한 거 아버지한테 그대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이놈의 자식이 엄마 편을 들어도 천천을 판국에 어디서 지 마누라 편을 들고 있어? 너 오늘 네 마누라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누가 봐도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계산을 엄마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다 필요 없고 앞으로 며느리 볼 생각하지 마. 며느리 볼 생각을 하지 말라니?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앞으로 수민이 볼 생각하지 말라고.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남편만 시댁에 갔고 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누이와는 사이가 좋다 보니 시누이에게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아가씨, 생일인데 못 가봐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언니가 준 선물 아주 잘 받았는걸요. 난 엄마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체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결혼하기 싫어지는 거 있죠. 암튼 아빠도 언니가 참석 안 한 거 이해하고 별로 개의치 않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아, 그리고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 온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때는 잠깐 참석하라고 엄마가 말하긴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예비 동서가 온다는데 당연히 가봐야죠. 시누이의 말에 흔쾌히 대답을 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동서가 인사를 왔는데 시어머님이 또다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 큰 소리를 쳤기에 그저 헛웃음만 새어나왔어요.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을 했고 서방님이 지나가는 말로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서가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시댁 행사에 참석했던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대고 있는 모습에 제가 물었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재수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보통이 아니다 싶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엄마가 완전 강적을 만난 것 같아. 강적을 만난 것 같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 말로는 동서 친정부모님이 한우 선물 세트를 주셨다면서 한우를 들고 시댁으로 왔다네요.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했다는데 역시나 한우가 다 익어갈 무렵 시어머님이 동서를 거실로 부르더니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는 가풍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셨고 나중에는 할머니 뒷담화와 제 뒷담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한 5분 남짓 듣고 있던 동서가 서방님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네요. 여보, 어머님 말씀이 길어지시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한우 좀 구워서 여기로 가지고 와봐. 오, 알았어. 동서의 말에 서방님이 한우를 구워서 접시에 담아오자 동서가 다시 말했다네요. 나 지금 어머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니까 당신이 입에 넣어줘야지. 그리고 고기만 가지고 오면 어떡해. 다른 반찬도 가지고 왔어야지. 알았어. 우선 이거부터 하나 먹어봐. 서방님이 동서 입에 고기를 넣어줬다는데요.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 채 야단을 치셨답니다. 아니, 볼썽사납게 시애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에이, 남편이 아내한테 고기 먹여주는 건데 볼썽사나울 게 뭐가 있어요.
니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어머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경청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잘 듣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할머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완전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데요? 어머님, 작가 하셔도 되겠어요. 뭐? 작가라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 지어내실 실력이면 유명 작가가 울고 가겠다 그런 말인 거죠. 거기다 제 이야기까지 추가하시면 완전 대박 막장 드라마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꼭 추가해 주세요. 우리 엄마 말로는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이 다 식상해서 볼 것도 없다고 하던데 제 얘기까지 넣어서 글 쓰시면 완전 대박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이 또 뭐라고 했다는 거죠? 여보, 거기 다 떨어졌잖아. 빨리 가지고 오지 않고 뭐 하고 있어? 예, 지금 대령합니다. 서방님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동서 입에 넣어주자 시어머님이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버럭하셨다네요. 너 지금 다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요, 제가 엿을 먹이긴 무슨 엿을 먹이겠어요. 혹시 어머님도 아버님께서 가져다 주시길 바라셔서 그러는 거죠? 아버님도 얼른 어머님께 고기 좀 가져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아직도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동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아버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님이 그제서야 말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보다 더한 강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몇 달 뒤 그것보다 더한 일도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동서가 무슨 행동을 할지 궁금증이 일어나서 저도 시댁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 직접 그 엄청난 광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동서는 진짜 강적 중에 강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도 참 대단했던 것이 그런 동서쿠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다짐이라도 했던 것인지 외식을 하러 가서는 보란듯이 다른 자리에 동서와 저를 데리고 가서 앉히고는 우리가 며느리로서 잘못한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 다른 가족들은 밥을 먹고 있었고요. 그런데 곧 식당 사장님이 우리 테이블에도 세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당황한 채 물었어요. 저희는 그냥 여기서 얘기 중이라 따로 주문 안 했는데요. 어머님, 제가 미리 세팅해달라고 말해놨습니다. 우리는 먹으면서 들을 테니까 어머님은 하던 얘기 계속 하시면 됩니다. 뭐? 너 지금 나 혈압 올라 쓰러지는 걸 보려고 작정을 한 거니? 어머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번에 어머님 앞에서 그이가 저한테 고기 먹여주는 게 회계 망측하다고 하셔서 어머님 뜻에 따라드린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고기 먹으면서 들으면 더 재밌으니까 어머님은 하시던 얘기 계속 하세요. 형님이랑 저는 먹으면서 들을게요. 동서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을 하자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외쳤습니다. 고기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은 거니? 에이, 고기를 먹으러 왔으면 고기를 먹어야죠. 어머님도 시장하실 텐데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나 실컷 처먹어라. 네,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동서가 큰 소리로 인사를 하자 식당 직원들도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크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이 우리를 찾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외식을 하러 갔는데 동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저쪽에다가 상을 따로 차려달라고 했으니까 얼른 일어나시죠.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이 못다 하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형님이랑 저 그리고 어머님 따로 앉을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시지요. 싫어. 내가 거긴 왜 가? 난 그냥 여기서 먹을 거야. 시어머님이 손을 세차게 내젓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여전히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식당 사장님께 얘기해서 특별히 좋은 자리로 부탁해놨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얼른 자리에 옮기시죠. 니들 내 말 잘 들어라. 니들 얼굴 보고 나면 며칠씩 잴 수가 없으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떼지도 말어. 알겠어?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 앞으로 흥미진진한 어머님 얘기 못 듣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다음 사연을 잔뜩 기대하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동서가 아쉬운 듯 대답을 하자 시어머님이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그 모습에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나중에 시누이가 말하기를 오히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시어머님이 편해 보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시아버님과 시누이를 밖에서 따로 만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님 또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계신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어머님도 그 시절 시집살이로 인해 참 힘들게 사셨다고 노래를 부르셨으면서 그 악습을 왜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